경찰이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백종우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참 아직도 이 팬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텐데요. 인기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화려한 모습에서 그 이면에서 스타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그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왜 잘 나가는데 굳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스타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실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은 대중의 너무나 관심과 네. 집중되고 그래서 사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고요. 예. 또 직업 자체가 이 변화가 너무 큽니다. 인기가 아주 높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은 해외 연구에서도 이분들 자체가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고 감정을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유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서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유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유서 내용 좀 보셨죠? 이 네. 유서 내용 보면 좀 어떤 심리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서만 가지고 우울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우울증에 걸리면 지속적으로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네. 미래도 어둡고 쌍안경을 뒤집어 쓴 것처럼 터널 안에 갇힌 것 같고 여길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예. 차라리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인지적 왜곡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예. 우울증에 걸린 눈으로 자신과 주변과 미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보면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등장하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또 이해해 줄 수 없다라는 느낌을 이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는 진짜 심리 상태가 극에 달했구나라고 네, 느껴지셨던 거죠. 네. 이게 보니까 유서를 보면요, 또 이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또 정신과 의사시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 또 받고 계시겠고요. 네. 조근한 목소리로 내 성격을 탓할 때 의사 참 쉽다 생각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어떤 뭐 원망조에 네, 풀 수도 네.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저희는 추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와의 대화는 본인과 정신과 의사 2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흔히 이제 벌어지는 상황은 첫 번째는 정신과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 가장 큰 트라우마, 예. 이 일을 하면서 아픔이 이제 자살로 환자를 잃을 때인데 예. 아마 이분도 그런 괴로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추측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섣부르게 해석을 한다든가 이게 조언을 했던 것이 우울한 분 입장에서는 나를 몰라준다, 또 나를 질책한다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션에서는 그때 그게 불편했군요, 이해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신뢰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안타깝게 그 다음 2차 세션을 못 간 거군요.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정말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는 예. 어떤 훌륭한 정신과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실제로 예. 이렇게 그런 걸 느끼시나요? 예, 그렇죠. 마치 벽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사고도 있고 이럴 때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매일매일 찾아가다가 일부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가 정신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인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입원을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좀 것들을 권유하고 입원을 시행하기는 또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고 예. 흔히 임상에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이게 또 2차 세션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어떤 조언을 들었던 환자가 그 대답이 조언이 좀 불쾌했다라는 표현을 해야 피드백을 그렇죠. 해야 그걸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피드백으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행동으로 조금 늦게 어떤 행동들이 좀 온다든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아. 지각을 하게 된다든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때 불편했던 것을 저희가 추정하고 이게 혹시 이렇게 들리진 않았을까? 그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느꼈던 마음을 공감하고 예. 이런 과정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게 차라리 화로 표현이 된다면 네, 반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기분은 안 좋았지만 이거조차도 예민하고 또 여린 성격 때문에 네. 얘기하지 못했다면 네, 그게 더 또 큰 충격이 됐겠군요. 그럼 더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공감이나 이런 배려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주변에서의 공감이 좀 제일 중요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가족에게도 미리 편지를 보냈었고 또 예.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에 친누나한테 보내기도 했었지만 여기가 좀 이미 좀 늦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든단 말이죠. 주변에서의 공감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안타까운 일로 가장 괴로울 사람이 이제 주변의 유가족과 그쵸.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 겁니다. 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보다 아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작년에 이제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이제 면담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예. 자살에 이제 어떤 경고 신호 이런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사망 후에 알게 된 경우가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대체로는 또 모르거나 예. 또 추정은 했다고 해도 설마 이럴까라고 생각하거나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모르는 게 정확히 당연하죠. 몰랐을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변의 가족을 뭐 탓한다든지 누구보다도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분들을 지책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줘야 되고 이분들이 또 그런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종현 씨가 만약에 표현을 많이 안 했다면 네. 뭐알 수도 없었겠죠. 그런 네, 것도 네.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해외에서는 이제 우울하고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자살 사망 전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해외보다는 훨씬 적고 그래서 이걸 빨리 알아봐 주려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또 자살 예방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행되고 그렇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저 외신인들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 그 문화에 대해서 뭐 헝거게임이다 좀 안 좋게 비판적인 그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10대 시절을 굉장한 혹독한 훈련과 어떤 그 양성 과정을 거쳐야 그렇다고 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10대 시절을 보통과 다르게 보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적으로도 더 좀 예민해지고 네. 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편은 이제 그 굉장히 밀착된 예. 프로그램 안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우정이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원하는 걸 하는 것들이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측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청소년기가 굉장히 방황할 수 있고 방황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미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어떤 목적 주변의 기대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걷는 기대도 아마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압박감들. 것이고, 압박이 클 것이고, 이걸 또 주변에 얘기하기가 또 완벽해야 되고, 또 나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물러나고 약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또 어려운 환경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돌 그런 양성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어떤 정신 건강을 좀 관리해줄 이런 네, 시스템이 네. 좀 전무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그런 것들 기획사와도 조금 더 노력해보고 있는데 아직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한 다음에 그렇죠. 90년대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일을 예.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무너지고 있는 게 정신건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공동체는 약화되면서 정신건강을 돌볼 시스템은 별로 갖추지 못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해결할 문제 그리고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게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이 정신건강의 문제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해외의 유명한 골퍼들은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예. 심리학자나 또 정신과 전문의들이 옆에 같이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코칭을 해서 오히려 최적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이런 마음을 챙기는 것에는 아직 빈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스타들이나 유명 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시던 분들도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또 우울증이 없더라도 팬들이 실망감 때문에 우울증을 역으로 겪거나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참 걱정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2008년에 10월에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자살률이 그 전에 비교해서 1000분이 늘었습니다. 급격한 증가네요. 그리고 저도 제 환자분 한 분을 예. 처음 잃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잃었는데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데 이게 왜냐하면 자살 위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인구의 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되면 저렇게 유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강화되고 또 하나는 자살 수단 같은 게 언론에 너무 자세히 보도가 되면 이걸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 베르테르 효과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CNN이나 뭐 가디언지 외국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한 거에는 어떠한 언론도 자살 수단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자살 예방 한라인, 정신건강 상담 전화 129나 1577-0199나 생명의 전화 같은 것을 해외 언론은 밑에 써서 이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기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하라는 것을 같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에 좀 더 힘을 쓰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언론에서 그 의도를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일부, 그것도 5%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나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 5%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설마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힘든지 물어봐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리고 관심을 가진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마음의 감기라고도 얘기하고 모두가 갖고 있지만 경중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참 치유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완치라는 말을 저희가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신과 전문의도 저희도 슈퍼비전을 받고 동료 상담을 받습니다. 때로 어떤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을 때나 저희도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위안을 또 받기도 하고 네. 이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를 생각하는 계기를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수련 네.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울증은 이 아픈 건데 때로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의욕이 없어지고 실수를 자꾸 하고 일을 잘 못하니까 주변에서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게으르다고 때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사실 8주 정도 치료받으면 되게 7, 80%가 회복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이 정신 치료가 같이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미국 정신의학회 학회 회장도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고 밝히고 공개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 우울증 문제를 숨기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겉으로 문제를 다 열어놔야 되는 드러내고 거죠? 열어놔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자가적으로 내가 지금 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2주 이상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종우 경희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샤이니 멤버 종현 씨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